아버님 왜 저러셔? 아버님 마음이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아버님이 저렇게 하시면 오빠라도 말려야지. 나 오빠랑 못 살겠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이혼하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살 영달 씨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병원으로 향하던 어느 아침, 그날따라 도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창밖으로 들어오던 빛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삶은 늘 예고 없이 바뀌고 사랑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인사조차 외롭고 쓸쓸하게 남겨졌던 이야기. 지금 그 조용한 마음의 조각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봄볕이 따사롭던 어느 날, 최영달 씨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이 자주 아팠고 그 증세가 점점 심해져 검사를 받으려던 참이었죠. 차 안에서 아내의 손을 잡은 최영달 씨는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괜찮다고,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라고. 아내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통증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커다란 차가 갑자기 두 사람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밀어붙이는 충격에 차가 크게 흔들리고 아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최영달 씨는 정신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차문을 힘겹게 열고 아내를 차에서 꺼내 바닥에 눕혔습니다. 근처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구조 요청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탔는지도 모를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을 하면서 소리치는 구급대원의 소리도, 세차게 울리는 사이렌도 그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상태가 더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허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소식에 달려온 가족들과 친구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의사의 차가운 말 속에서 영달 씨는 아내의 힘없는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보, 임자 고생 많았어. 정말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 꼭 당신 남편으로 만나러 갈게. 무서워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나도 우리 동현이 지은이랑 잘 지내다가 때가 되면 올라갈게. 그가 쥐고 있던 손수건에서는 아내의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반려자를 한순간에 잃은 고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곧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은 침묵과 눈물로 가득했고 친척과 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아내를 추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한 가지 불편한 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갔니? 아버지, 지은이가 평소 겁이 많은데 장례식장 같은 데는 못 오겠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현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저 지은이에요. 어머님 어떻게 해요? 상실감이 크시죠? 넌 어디니?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오빠가 이야기 해준다고 했는데 집인데 곧 나가려고요. 남편도 장례식장에 3일이나 있을 거고 저도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요. 친구랑 바람 쐬고 오려고 해요. 영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장례식 중간에 집에 오라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도 잘 지내고 있을게요. 그리고 장례식 갔다 온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말도 있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찾아뵐게요. 아버님 불편하실까봐 저희 부모님도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최영달 씨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하지 않는 그 무책임한 행동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얼척이 없다는 게 이런 말인가 싶었지만 아내의 빈자리가 주는 슬픔은 화를 그 순간 눌렀습니다. 그 장례 기간이 지나는 동안 사진 속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속을 삭히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고요한 밤, 손님도 친척들도 다 잠자는 고요함 속에서 영달 씨는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 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여보, 나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싶어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눈앞에 선연했습니다. 영달 씨는 이전에 연락한 적 있던 수목장지에 연락하여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는 홀로 방에 앉아 이 무례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과 며느리의 배신감이 교차하며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여보, 지은이 부추김치 좋아하잖아요. 좀 많이 했는데 갖다 줄까요? 일부러 반찬을 많이 해서 가져다 주고 국산으로 좋은 것 먹이겠다고 재료 하나하나 고르는 정성을 아끼지 않는 아내였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가까워졌습니다. 영달 씨의 집은 여전히 아내의 빈자리로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친지들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며 위로했지만 그 허전함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달 씨가 받으니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한 달 다 되어가서 한번 찾아뵈려고요. 마치 당연한 듯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투였습니다. 오빠하고 일본 여행 다녀왔어요. 거기 과자가 유명해서 종류별로 사왔어요. 갖다 드리러 곧 갈게요. 이 전화 한 통에 최영달 씨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커녕 자신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듯한 말에 배신감이 사무쳤습니다. 그는 가만히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은이가 철이 없어서.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아버지의 분노와 슬픔을 완전히 달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은이도 힘들어했어요. 누구나 헤어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뭐가 잘못된 건 알겠지만 저도 좀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좀 봐주세요. 아들의 말에도 최영달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무심함과 이기심은 최영달 씨의 가슴 속에 점점 더 큰 응어리를 만들었고 가족 간의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찾아가면 맛있는 거 해주실 거죠?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아버님께서 요리 연습하셔야겠어요. 할 일도 생기면 사람이 좀 활력도 되고 좋잖아요. 혼자 잘 지내시도록 연습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며느리의 아무 일 없다는 태도는 영달 씨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고 가족 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지은이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워낙 예민해서 그런지 요즘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전화도 하고 노력하는 것 같던데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최영달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중요한 자리에도 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며느리일 수 있겠니? 아들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하려 했지만 제 아내 태도를 변명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고 영달 씨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밤 자기 전 물 먹으러 부엌으로 가는 길에 하루 자고 가기로 한 아들 방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왜 저러셔? 나도 내 삶이 있어. 한 달 정도 지나서 방문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 사이에 아버님 마음 추스릴 시간 들인 거야. 뭐가 잘못됐어?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당당함과 이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못 들은 척 지나치려 했지만 기운 없이 지내면 신경 쓰이니 잘 좀 말해보라며 아들에게 재촉하는 말을 듣자 영달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참지 못했습니다. 신경 쓰인다라. 누가 신경 쓰인다는 거냐. 아내를 잃은 내 슬픔보다 네가 불편할 걸 생각해서 내가 괜찮은 척을 해야 한다는 거야? 듣다 영달 씨가 문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평소에 아버님이라고 말하던 나에 대한 예의란 말이야. 애 엄마가 얼마나 너를 예뻐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가족의 슬픔을 무시하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차마 넘길 수가 없어. 당신의 마지막을 저렇게 보내는 며느리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딸이 아니야. 지은 사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감정은 쌓여만 갔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이기심과 무시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영달 씨는 아내를 위한 마지막 예우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냉철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은 곧 다가올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지은의 무책임한 태도와
동현의 변명은 영달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더불어 느낀 배신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하지만 그는 감정에만 휩쓸려 무너지지 않고 냉철하게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변호사로 쌓아온 경험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힘을 이용해 이번 일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가족 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도덕적, 법적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라도 지은이 반성하고 영달 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그는 아들의 집과 가족 재산에 대한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내준 상태였습니다. 결혼 전 지은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집 하나만 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하여 전세로 주어 아직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지만 아버님의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순 없어요. 사람 간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한동안 오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마음 정리되시면 다시 연락하기로 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석 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는 며느리와 그 며느리에게 쩔쩔매며 양쪽에 다 눈치 보고 사는 아들을 보며 영달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랜 동료인 은퇴 변호사 승철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승철 씨는 여전히 법조계의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야 잘 지내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해. 문제는 없겠지? 상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전략을 구체화했고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어려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부모가, 나아가 어른이 가질 수 있는 관용과 이해에서 내가 너무 박하지 않는가에 대한 끝없는 고민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아내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확신했습니다. 누구도 가족의 마지막을 모욕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권리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지은이를 당신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지만 이건 우리를 대하는 지은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잘해주는 걸 감사하다고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잘해주지 않으려고 해.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그의 눈빛은 단호했으며 복수는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라 가족의 존엄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불꽃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강렬한 힘이었고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마친 영달 씨는 가슴속 깊이 쌓인 분노와 슬픔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상담까지 받고 집에서 나와 행동으로 옮기니 새삼 아내의 마지막을 무시하고 가족의 도리를 저버린 며느리와 아들에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을 키웠던 그 집을 내놓는 일은 아내와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무례한 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지인이었던 부동산 사장님은 놀라면서도 거래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제가 아들이 돼서 참 죄송해요. 전화를 받자마자 동현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너네가 살고 있는 집 내놓을 거니까 살 집을 알아봐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디로 나가란 말씀이세요?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가족 사이를 뒤흔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우리 딸 지은이라고 핸드폰 화면에 글씨가 떴습니다. 아버님, 오늘 진짜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어요. 진짜로 파실 거예요. 저희더러는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힘들어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마음이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하나뿐인 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오빠도 아버님한테 이야기 좀 해. 왜 가만히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배려는커녕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분위기를 어지럽히며 소란을 피웠고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한때 가족의 일원이라 여겼던 며느리와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현은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지은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집은 그냥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잖아요. 화나신 건 이해하지만 저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영달 씨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나와 내 아내의 명예를 지키는 거야. 너는 네 아내를 지키렴. 너희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장례식에 한 번도 오지 않은 며느리를 감싸는 것도 이제는 못 참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란다. 나는 존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잘해주고 싶지 않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다. 아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 오빠랑 못 살겠어. 아버님이 저렇게 하시면 오빠라도 말려야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 오빠 가족은 나잖아. 왜 날 지켜주지 못해?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별거하기로 했다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숨겨지지 않는 원망을 영달 씨는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달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그의 결단은 가족을 둘로 나누었고 앞으로 벌어질 거센 갈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맹렬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며 복수의 서막이 깊어져 갔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그렇게 집을 나와서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남편이랑 다투고 엄마 집으로 가 있으면 남편이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다독여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지은을 딸처럼 예뻐하고 무언지 아끼지 않고 잘해주셨기 때문에 지은은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마음을 풀고 가족이 다시 함께할 거라 생각하며 속으로는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었죠. 그러나 지은을 찾는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녀는 점차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도 아버님도 분명 사정이 있을 거라며 잠시만 참으면 모두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고 지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결국 얼굴을 직접 보고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은은 직접 집으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찾아가 준다면 남편은 고마워할 것이고 아내를 잃고 깊은 상실에 빠진 아버님을 이해하는 자신을 다시 예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무거운 침묵과 낯선 풍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는지 인테리어하는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창 공사인 인부들이 외부인을 보는 듯한 눈빛과 들어오시지 마라는 말에 쫓기듯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부동산에서 따로 집을 얻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집을 떠나 차가운 바람이 불던 거리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엉켜 몸서리쳤고 앞으로 다가올 외로움에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마음을 다잡고 아버님 댁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자 마주한 영달 씨의 얼굴은 냉담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서운하신 거 알아요. 서운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은 이미 너무 상처를 받았단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나와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이 안 된다. 그 배려 없는 말들과 이기적인 네 마음씨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나는 딸처럼 예뻐했던 너라서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본심은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받아줄 수 없다. 모든 건 때가 있단다. 동현이하고 이야기하고 나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들어가 보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마음속 깊은 상처가 터져 나오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멀어진 가족 사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 동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은 무슨 잘못이냐 하지만 난 종종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 나기만 아는 그 이기심이 이제는 날 잡아먹을 것 같아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남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고 두 사람의 결별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의 상처와 오해로 인해 이혼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은의 태도와 아버님과의 갈등에 지쳐 있었고 지은 역시 자신의 행동과 가족과의 균열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실망이 깊어져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였던 모든 것은 결국 끝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지은은 아픈 마음을 안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가족의 인정과 사랑이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 거야? 왜 알려주지 않아? 힘들어. 누가 좀 도와줘. 지은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가르쳐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달 씨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은 흩어졌지만 그 추억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게. 그리움과 아픔, 후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가족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려고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에게도 저에게도 함부로 하는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이제 깨달아서 죄송해요. 저 집 구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도 잘 지내고 있나 봐요. 이제 연락은 안 하지만 잘 지내길 바래요. 아들은 홀로 새 집으로 이사했고 과거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각자의 길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려 했었습니다. 세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불완전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아픔과 갈등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 각자가 견뎌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희망과 새로운 다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달 씨는 가끔씩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위로이자 격려였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원하는 대로 살아요. 사랑받고 존중받는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나중에 만나요. 그렇게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족은 다시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한 여운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달입니다. 사실 제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이혼을 선택했고 지금은 독립해서 제법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좋게 풀어갈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도요. 가르치면 되었을까? 내가 좀 더 감싸주었다면 달랐을까? 여러 생각이 들지만 처음부터 안 맞았다 생각하려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잘 지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